오늘 19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는 제가 숙제를 안 내줬는데 이미 학생들 중에서 본 학생도 있겠지만 좀 고쳤어요. 그래서 넘버 9 다시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어사인이 됐으니까 몇 개 좀 바뀐 게 있어요. 자, 리뷰를 합시다. 그래서 많이 까먹어 버렸는데 우리가 섹션 7의 3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 전전 시간을 빼고 전 시간에서 얘기한 것만 하면은 리니어 디펜던스 또는 리니어 인디펜던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들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 어떤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을 다른 랜덤 베리어블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얘가 뭐냐면 여러분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의 affine transform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봤던 대로 g 값을 각각 구했더니 x와 y의 z 값을 구했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y의 z 값이죠. 이건 x의 z 값이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른 건 불가능해요. 이거 mean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말고는 안 되죠. 다른 스케일로 하면 앞뒤가 안 맞아지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고, 이 경우에 correlation coefficient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면 1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일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랜덤 베리어블 x, y의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correlation coefficien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이걸 플러스로 다 바꾸고, 랭크 1이죠. 이것을 아우터 프로덕트 하는 거죠. 이렇게 칼럼 벡터를 그 자신의 트랜스포즈랑 곱하는 것을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해요. 이게 매트리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보면은 1은 이거 제곱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1, 2는 이거 곱하기 이건데 플러스 1이면 여기에 1이고 되죠. 2, 1은 이거 곱하기 이거고 2, 2는 이거 곱하기 이거. 알겠어요? 랭크 1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좀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랜덤 벡터 x가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벡터들이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죠.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는 일반적으로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리스인데 어떻다고요? 파지티브 데피니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세마이 데피니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a가 존재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또 무슨 뜻이냐면 이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는 시메트릭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니까 오소노멀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다이고널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 그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 양수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하나라도 0인 게 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섹션 7의 3은 이런 얘기였어요. 섹션 7의 4는 우리가 Stochastic Convergence and Limit Theorems,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sequence of random variables가 있어요. 그러니까 sequence인데 뭐예요? real number의 sequence도 아니고 real valued function의 그냥 sequence도 아니고 random variable이에요. 사실 random variable의 sequence는 어때요? 특별한 펑션의 시퀀스죠. 특별한.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펑션만 있는 게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를 말할 때는 어때요? 저 랜덤 베리어블들이 전부 하나의 공통된 probability space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어떤 measurable 펑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probability space와 probability measure가 있어요. 그래서 저 컨버전스는 기존의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functions와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정의했냐면 우리가 네 가지
컨버전스의 모드 또는 뭐 타입이라고도 하던데, 그래서 랜덤 시퀀스 또는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의 컨버전스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정의를 좀 했었어요. 실제로 네 가지라고 하지만 그 중에 in the piece mean, convergence in the piece mean은 p라는 값을 우리가 1 이상인 어떤 수를 써서 또 정의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정의를 한 거죠. 이 네 개를 정의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죠? 랜덤 베리어블은 어디로 컨버지해요? 랜덤 베리어블로 컨버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펑션이잖아요. 펑션.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펑션이 컨스턴트 펑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마치 디터미니스틱 넘버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즈는 어디로 수렴한다? 랜덤 베리어블로 수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랜덤 벡터의 시퀀스로 한다면 또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랜덤 벡터로 수렴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래서 4개의 컨버전스가 있었는데, 이 4개의 컨버전스를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Y자처럼. 이렇게 Y자처럼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화살표는 imply 한다, implication을 뜻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xn이 x로 almost surely converge 한다고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in probability converge 하고 또 in distribution converge 한다는 거예요. convergence in probability와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이 imply 된다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LP라고 썼는데 이게 in the piece mean 이렇게 얘기하는데, P는 1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P가 4일 때 컨버지 하는 걸 여러분이 증명하면은 4 이하 1 이상인 모든 P에 대해서도 컨버지 하고 imply 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는. 또한 어떻다고요? convergence in probability가 guarantee 되고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이 guarantee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명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게 있는데, 근데 거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뭐예요? 뭐 하자는 거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맞아요? 이 녀석을 이걸로 approximation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녀석을 이걸로 approximation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각각의 n에 대해서는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요거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크면 이거 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approximation을 하고 싶은 거예요. approximation. 그런데 내가 approximation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때요? 보여줘야죠. 뭘 해서? 이 중에 하나를 또는 여러 개를 증명을 해서 정의를 이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자, 먼저 almost sure convergence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해요.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x sub n이 어떤 x로 almost sure converge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almost surely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게 with probability 1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1이다 라는 뜻이에요. almost surely는 확률이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지난번에도 봤듯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있을 때 얘들이 almost surely 같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했죠? 그것도 확률이 1이다로 정의했죠. 기억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됐냐면 이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확률이 1이다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 P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당연히 X와 Y를 정의할 때 그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된 Abstract Probability Space의 세 번째 컴포넌트죠. 그렇잖아요. 트리플렛으로 돼 있었잖아요.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 그거죠, 바로. 그리고 얘는 set 펑션이고 얘의 아규먼트는 항상 어떻게 돼요? Sample Space의 부분집합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lmost sure convergence를 말할 때도 똑같은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robability of 1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가. 자, 그런데 여기서 봤듯이 뭐예요? 이 집합은 무엇의 집합이어야 돼요? 오메가들의 집합이어야 되죠. 어디에 속하는? 캐피탈 오메가에 속하는. such that.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는 두 개의 펑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타겟, 리미트라고 하죠. 리미트 펑션과 리미트 랜덤 베리어블과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써야 되죠? 여기서는 컨버지 한다 그랬으니까 함수의 컨버전스는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x가 0에서 1 사이에 함수가 컨버지 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포인트에서 컨버지 한다는 것이 있었죠. 맞아요? 물론 더 스트롱한 것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했어요. 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런데 almost sure convergence는 이 almost everywhere convergence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오메가를 하나 잡아요, 여러분이. 그럼 그 오메가에서 어떤 오메가 값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면 이제 sequence of real numbers가 나오죠. 왜냐하면 얘가 리얼 펑션이니까. 맞아요? 걔가 우리의 리미트 펑션을 오메가에서 evaluate 한 것과 같은 녀석들의 집합이죠. 다르면 이 집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같은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의 확률이 1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마치 이 두 함수를 각각 오메가에서 이벨리웨이트해서 같아지는 것들을 모은 거죠. 그 이벤트의 확률이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패럴렐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almost sure convergence의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almost sure convergence의 정의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convergence in the piece mean 그래서 LP sense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P가 특별히 이면은 in the mean square sense 이렇게도 얘기하고 심지어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써요. 여기 보면 이거는 limit in the mean 이에요. 알겠어요? L.I.M 그래서 그냥 LIM이라고 써놓은 것과 이렇게 dot을 붙여놓은 것은 다른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때요? 이게 in the second mean 또는 mean square sense, in the limit in the mean sense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느냐? 얘는 definition이 매우 간단하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자, 각각의 n에 대해서 이 값은 deterministic number죠. p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 sequence of real numbers잖아요. 얘가 어떤 real number에 수렴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때 xn converges to x in the piece in the piece me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 두 개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 어때요? almost sure convergence, limit, 그러니까 convergence in the piece mean 그게 어때요? in probability convergence를 imply 하지만 서로는 imply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것 하나 보고 싶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것 하나 보고 싶죠?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그젬플은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네. 편의상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한 abstract probability space가 있지만 제일 간단한 거는 어떻다고요? 그 오메가가 아예 처음부터 어때요? 어떤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어떤 U 값일 때가 제일 간단하다고 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메가인데 사실은 U예요. 그래서 0에서 1까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펑션은 어때요?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되는 어떤 펑션이겠죠. 랜덤 베리어블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되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뭐예요? 언제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사실은 디터미니스틱 넘버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n을 정의해봐요. xn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over n 플러스 1이에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n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n이 1일 때? 이게 2분의 1이 되죠, 얘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1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4인가요? 네. 그러면 n이 1일 때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고, 맞아요? 2분의 1의 확률로 4가 나오겠죠. 맞아요? 이 랜덤 베리어블은 1이라는, always 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과는 당연히 다르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n이 커진다고 해보세요. n이 점점 커지면 어때요? 이 포인트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죠. 그런데 이 값은 어때요? 계속 커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를 정의하면 W는, 오메가는 0에서 1이고 유니폼이라고 해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시퀀스는 x 오브 오메가는 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almost surely converge 합니까? 그러면 정의를 써야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따가지고 여기서 1에 수렴하면 그 서브셋에 집어넣고 1에 수렴 안 하면 다 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항상 1이죠. 좋아요. 1은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때요? 2분의 1까지는 다 들어가 있죠, 일단. 맞아요? 오메가가 2분의 1에서 1 사이에 일단 들어있어요. 여기선, 잠깐만요. 점프가 있네요. 점프가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넣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은. 여기서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까 됐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4분의 1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안 들어있죠.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값이 어때?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얘가 1이 되죠. 그러면 한 번 1이 되고 나면 계속 1이죠. 얘는 점점 작아지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 0보다 약간 큰 어떤 값을 생각해 보세요. 오메가가. 그럼 어떻게 돼요? n이 충분히 커지면 언젠가는 1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우에 이 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 집합이 어떻게 되죠?
0만 빼고 다 들어있죠. 왜냐면 0일 때는 어때요? 0일 때는 계속 커지잖아요. 맞습니까? 처음에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고 계속 커지고 수렴 안 하죠. 이래. 그러니까 요 집합은 위에 정의되어 있던 집합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편의상 요 리미트 이렇게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쓴 거고, 당연히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네. 이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터벌 표시로 하면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유니폼일 때 이 확률은 얼마가 되죠? 이 확률 1이죠. 오메가가 유니폼일 때는 0에서 1로. 따라서 우리는 이 이그젠플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xn은 x로 probability 1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이것이 예를 들면 in the mean square sense로 1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까요? mean square sense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자, 이것은 어때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함수로 생각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선 유니폼이기 때문에 그냥 d오메가 적분하면 되죠. 맞아요? 보세요. 값 곱하기 확률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값 곱하기 확률인데 본래는 dp인데 dp가 어때요? d오메가죠. 그냥 컨스탄트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요것은 이게 1이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리미트를 all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1/n 플러스 1부터 1까지는 1이니까 1 빼기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적분을 하면 0에서 1/n 플러스 1까지만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차이는 어떻게 되죠? 차이는 얘는 1이고 얘는 여기 적혀 있죠.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에요. d오메가. 자, 이것은 얼마죠? 계산 안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오메가에 상관없는 상수죠. 그렇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니까 n 플러스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n 플러스 1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겠지만 얘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그 얘기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0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지만 어떻다고요? 저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는 almost surely 1이라는 deterministic number, 물론 랜덤 베리어블로 컨버지 하지만 mean square sense로는 컨버지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그젠플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그젠플을 하나 봅시다. 또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저게 재미 붙였죠. 저거 상당히 재밌어요. 자, 0에서 1이고 이거 오메가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떤 알파승이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는 제곱이었죠? 맞아요? 조금 전에 제곱이었는데 알파승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이제 민 스퀘어 컨버지 하는데 올모스트 슈어 컨버지 하는 얘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in the post mean, 그러니까 4승 했을 때, 알겠어요? 4승을 해서 기대값 했을 때 되면
그 밑에 다 되는 그런 이그젠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전에 똑같이 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에 했던 대로 하면 이렇게 되나요? 계산하면? 좀 전에 했잖아요. 제곱일 때 이게 제곱이었고 요거였잖아요. 맞아요? P승 어디 갔어요? P승 알파 P인가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전체 P승이군요. 쏘리. 됐습니까, 이제? 네. 이게 x의 n에서 여기서의 값이고, 이게 x의 여기서의 값이고, 그 다음에 확률이 1/n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알파가 4분의 1이었다고 합시다. 알파가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얘가 0으로 수렴하죠? 사 이하면 다 수렴하나요? 맞나요? 자신이 없어요,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해보세요. 네. 그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 3을 넣어도 되고 2, 1 해서 결국은 P죠. P. 큰일이에요. 네, 아마 다 될 거예요. 4보다 작을 때. 그래서 뭐 3.9, 3.8, 3.7 해서 1까지 다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봅시다. 이건 책에 있는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백등분을 해요. 백등분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xn 오메가는 모드 100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100으로 나누면 n이 1일 때는 1이고 2일 때 2고 하다가 100 되면 0이 딱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n을 쭉 바꿀 때 모듈로 연산이잖아요. n 모드 100는 100로 나눈 나머지 이런 뜻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요 간격은 1이 아닌 부분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1이고 그리고 높이는 이게 n 플러스 1이에요. n 플러스 1. 네. 알파승이라고 할까요? 위에서처럼. 네. 높이가. 요 지점이 이렇게 되고 요 폭은 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벗어나면 옆으로 돌아서 나온다고 해봐요. 이게 랩 어라운드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딱 내가 지점이 왔는데 이 폭보다 넓으면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튀어나온다고 해보세요.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n이 하나씩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n이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이면 100분의 1 되는 지점.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부터 폭이 1/n 플러스 1로 높이가 n 플러스 1의 알파승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알파를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뭐 한 4분의 1로 잡을까요?
그럼 어쨌든 n 플러스 1의 4분의 1승은 n이 증가하면 쭉 증가하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죠? 대충.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1이 아닌 부분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위치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가 어떻게 어떤 피스 민으로 실험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위랑 완전히 동일하죠? 위치만 다를 뿐이지.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가 4분의 1이면 P가 1에서 4 사이에서는 다 수렴해요. 좋아요. 자, 그러면 almost sure 수렴하는지 한번 봅시다. almost surely. 자, 그래서 하나 잡아요. 그래서 1 잡았어요. 자, 1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여기서부터 2분의 1 거리만큼 이렇게 떠있죠. 1이 아니고. 맞아요? 그럼 얘는 처음에는 어쨌든 오케이 1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들긴 하지만 점점 이쪽으로 다가와서 언젠간 얘를 쳐내죠.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은 괜찮나? 저는 쟤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저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걸 백등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이고 해서 옆으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길이만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랑 처음에 똑같이 시작을 합시다. 똑같이. 예를 들면 n이 1일 때는 여기서부터 2분의 1만큼 얘가 높이가 2의 알파승이에요. 만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폭이 얼마예요? 3분의 1로 줄어들죠? 2분의 1에서. 근데 3분의 1로 줄어들 때 딱 요 지점부터 3분의 1 줄어든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3의 알파승. 그 다음에는 4의 알파승인 부분이 4분의 1인데 딱 끝나는 지점부터 그 앞에서 붙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알듯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하는 시퀀스는 발산하죠. 배웠잖아요? 저 발산하니까 n이 쭉 증가하면 어때요? 그런 게 계속해서 여기서 빙빙빙 돌게 되죠. 무한히. 딱 안 멈추고 어디서. 맞습니까? 자, 그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이 임의의 한 점을 잡으면 어때요? 그 지점이 어떤 때는 1이다가 좀 있으면 한번 튀어나가요. 맞아요? 그랬다 또 일로 왔다가 좀 삥 돌면 또 한번 튀어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지점이 어때요? 모든 지점이 어떤 n보다 더 큰 어떤 곳에서 한 번씩 튀어나가요. 내가 아무리 n을 크게 잡아도 1이 아닌 값으로 한 번씩 튀어나가죠. 이런 시퀀스는 수렴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수렴한다는 건 뭐예요? 충분히 큰 n을 잡을 수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엡실론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1과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점점점 멀리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almost surely converge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lmost sure converge 하진 않지만 in the piece mean으로 수렴하는 얘인 거예요. 억지로 만든 거예요. 억지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때요? almost sure convergence가 probability, improbability convergence를 imply 하지만 그 다음에 in the piece mean도 imply 하지만 이 서로 두 개는 일반적으로 imply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억지로 만든 이그젠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그젠플을 봤어요. 나머지는 이제 줄줄이 만들 수 있지만 그걸 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쉬운 것들을 보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almost sure converge 하면 in the piece, in probability로 converge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데 이게 증명이 어려워요. 이게 증명이 왜 지난번에 한번 그 호목으로도 나갔었고 뭐 그랬던 거 있죠. 뭐 increasing sequence of sets가 있을 때 뭐 리미트 수프리멈이 어쩌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이거 증명할 때는 다 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결론이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엡실론 포지티브에 대해서 sequence of probabilities, 그렇죠? sequence of real numbers죠. 어떻게 되죠? xn-x greater than epsilon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걸 보여야죠.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언제? almost surely converge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이 녀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 자, 이 확률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0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우리가. 요거는 sequence of real numbers죠. 왜냐하면 probability니까 확률을 계산하고 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걔가 n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죠. 그러면 sequence of real numbers인데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확률이니까 이미 0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뭐죠? 시퀀스 3개가 있어요. A sub n, B sub n, C sub n이 있고 부등호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B sub n 시퀀스가 A sub n 시퀀스랑 C sub n 시퀀스로 바운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rictly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얘와 얘가 수렴을 해요. 같은 값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값으로 수렴해도 되죠. 얘가 예를 들어서 A로 수렴하고 얘가 C로 수렴하면 만약에 B가 수렴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 수렴값은 A 이상 C 이하가 되죠. 얘가 본래 strict inequality였어도 이게 이상 이하로 바뀌잖아요. 기억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뭐예요? A와 C가 같은 값이면 우리가 얘가 수렴하고 그렇죠? 그 A equal C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죠. 배웠잖아요, 그거는. 그걸 뭐 스퀴징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샌드위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스퀴징 한다고 그러죠. 양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얘를 어떤 다른 시퀀스 오브 리얼 넘버로 어퍼 바운딩을 하고 얘가 이 시퀀스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면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인 것과 같이 되죠. 그래서 어퍼 바운딩을 해요. 어퍼 바운딩을. 자, 트릭을 알겠어요? 스퀴징을 하기 위해서 어퍼 바운딩을 해요. 어퍼 바운딩을 할 때 프로바빌리티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것보다 집합으로 따질 때 더 큰 집합을 하나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얘를 포함하는 그렇죠? 어떤 간단한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미치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요거 이벤트죠, 이벤트. 맞아요? 어떤 이벤트예요? 여기 M이에요, M. 여긴 N이고. 근데 M이 N 이상이에요. 그럼 얘를 쓰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큰 이벤트 유니언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엡실론보다 큰 이벤트 유니언에서 유니언 되는데 첫 번째 이벤트가 뭐예요? 바로 이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벤트는 이 이벤트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으니까 부등호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한 단계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면 자, 요 집합을 한번 보세요. 요 집합. 요 집합은 n
n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n을 우리가 보낼 거 아니에요. n을 무한대로 여기서. 요 화살표는 as n tends to infinity예요. 그렇죠? 자, n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 집합이. 자, n이 1일 때는 이게 1부터 몽땅 다 유니언이고 2일 때는 2부터 다 유니언이니까 어때요? 점점 셋이 줄어들죠. 맞아요? 그 decreasing sequence of events죠. decreasing sequence of events. 맞아요? decreasing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를 취하면 decreasing에 대해서는 n이 무한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decreasing일 때는 얘가 decreasing일 때는 리미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imply라고 하면 헷갈릴 테니까 기억하라, recall. 여기다가 n에 대해서 리미트를 붙이는 것은 이 리미트를 없애고 여기에 countable intersection을 붙인 것과 같아요. 이거 했었죠. 거꾸로 하는 걸 했었죠. 거꾸로. 기억나요? 네. 이거 어떻게 증명했었죠? countable additiv로 증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뭐죠? 이거 림수비죠. 그렇죠?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려고. 림수 있고 림인프 해가지고 여기다 어떤 cn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라고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고 intersection union이고 여기는 union intersection으로 이렇게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m으로 쓰고 이렇게 쓰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림숲이에요. 림숲. 이 이벤트의 림숲인데 림숲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난번에 숙제를 했었잖아요. infinitely open이죠. infinitely open. 무슨 뜻이에요? infinitely open이라는 게. 요런 이벤트가 어떻다는 거예요? n이 쭉 변할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오메가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런 오메가들의 집합.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오메가의 집합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요게 내가 아까 1이라는 거 우리 기억나요? 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x로 잡았을 때 x의 그 펑션 생각나죠? 이게 오메가고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리미트가 있고 그럼 이게 빙빙빙 도는데 어때요? 매번 잘 가다가 튕겨나가고 수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almost surely converge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오메가를 내가 딱 잡으면 충분히 큰 n이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x n 오브 오메가와 x 오메가의 값이 엡실론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항상. n이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면. 그런데 almost sure converge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오메가들의 집합의 확률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 오메가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뭘 말하냐면 수렴하지 않는 것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almost sure converge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값은 얼마겠어요? 이게 0이죠. 이건 0이에요. 따라서 증명이 됐죠. 그렇잖아요. 이게 0으로 가잖아요. 얘가 0이니까 얘 극한 붙이면 수렴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almost sure converge 하면 improbability converge 하는 거예요. 이걸 보일 때 뭘 했어요? countable additivity 쓰고 그 다음에 림수프라는 게 뭔지 숙제 냈었잖아요. 지난번에.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 즉 셋의 림수, sequence of set subsets의 림수이 무슨 뜻인지, 그렇죠? 이런 일이 infinitely 일어나는 것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려면 메저 디어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과연 자유자재로 하는 게 중요하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개념을. 그리고 한 번쯤은 이런 걸 봐주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뭘 증명하냐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보다도 mean square sense로 컨버지하면 improbability로 컨버지한다는 걸 보입시다. 이게 제일 쉬워요. 왜 쉬우냐면 이게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자,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래서 almost everywhere면은 이제 convergence improbable. 여기서는 almost surely라고 해요. 확률이니까. 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왜 그 반대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뭐가 그 convergence improbability와 그 almost surely의 차이인지를 좀 잘 느낌이 안 와서,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그젬플을 하나 봐야죠, 그러면. 근데 좀 이따 해요. 요거부터 이렇게 오는 거 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안 가는 걸 보자고요, 그럼. 네. 자,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우리가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를 스퀘어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게 뭐예요? 체비체프 이니퀄리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시작을 해요. 보이려는 똑같으니까. 자, 엡실론도 양수고 절대값도 양수니까 제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사실 P가 1 이상이면 다 되죠. 지금 스퀘어를 했지만 P가 1 이상이면 이걸 P승하고 이렇게 다 쓸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게 expectation 안에 들어가고. 맞아요? 자, 그런데 mean square sense로 컨버지 한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렇죠? 분자가 0으로 가죠. n이 커지면.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다 됐죠. 그렇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간단하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probability로 컨버지 하는데 almost sure 컨버지 하는 게 안 하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만들어 봐야죠. 자, 제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또 똑같이 그냥 1로 잡읍시다. 그러니까 x of 오메가는 1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improbability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떤 엡실론을 잡고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example을 새로 달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떤 걸 봤냐면 우리가 second mean으로 수렴하는데 almost sure 수렴 안 하는 거 봤었죠. 근데 second mean이면 probability로 수렴하잖아요. 좀 전에 보였듯이. 그럼 이거 안 가잖아요. 됐잖아요. 사실 이거 들 필요 없어요. 아까처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쪼개가지고 처음에는 요 구간에서 3의 알파승, 그 다음에 3분의 1로 줄인 다음에 4의 알파승, 4분의 1로 5의 알파승 돌아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빙빙빙 도는 거 있었죠. 그 이그젬플이 어떻게 돼요? 그 알파 값을 잘 선정하면 예를 들면 알파를 뭐 3분의 1쯤 하면은 제곱하면 아마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민으로는 수렴하죠. 그러니까 probability 수렴했잖아요. 근데 almost sure 수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들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됐어요. 네, 사악하게 웃겠어요. 왜?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 예시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almost surely converge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게다가 MS 센스를 컨버지 하지 않더라도 네. 프로버빌리티로 수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그젠플 달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세요. 아까 아까 알파를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아까 어때요? 제가 처음에 보여줬었잖아요. 그 처음 이그젠플에서도 알파를 제가 일부러 어때요? 1보다 크게 잡지 않았어요? 요 이그젠플에서 요 제곱은 알파를 1보다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저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줄고만 있잖아요? 이쪽으로 줄고 이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얘를 빙빙빙 돌려요. 빙빙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일단 almost surely는 컨버지 안 하죠. 그 다음에 어떤 P스민 P1 이상에서도 수렴 안 하잖아요. 그런데 확률만 따지면 어때요? 확률만 매번 N에서 요걸 벗어나는 확률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걸로 다 설명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면서 빙빙 돌리면 안 돌리거나 돌리면 다 설명돼요. 적어도 이 세 개는. 맞습니까? 예, 그럼 됐네요. 위기 모면. 예. 한 번 더.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예. 또. LS이면 비다 증명할 때. 예. 그 TB 처음 배울 때는. 네. 그냥 X 상수인 걸로 배웠잖아요. X가 상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뭐예요? 마르코프 이니퀄리티 시작할 때 non 네거티브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non 네거티브 리얼 랜덤 베리어블로 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그냥 P승을 해요. 그래도 어때요? 여전히 얘와 얘를,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Y, 얘를 A로 놓으면 마르코프 이니퀄리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르코프 이니퀄리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그런데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되는 거죠. 슬기롭게 물리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도전들을. 자, 그 다음에 convergence in probability는 convergence in distribution. 이제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또 괴롭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정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 갔어요? in probability 정의도 안 했었네요. 큰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가 정의를 먼저 씁시다. 자, in distribution은 뭐냐? 그 in distribution이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or every point of continuity of 자, 이게 무슨 뜻이냐? CDF는 어때요? 이거 리미트가 되는 리미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리미트 랜덤 베리어블 CDF가 있는데 CDF는 어때요? discontinuous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컨티뉴어스한 포인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얘가 컨티뉴어스한 포인트만. 요 x는 아무 x나가 아니라 요 펑션이 뭐예요? 펑션이 각각의 x에서 수렴하는 거죠. 포인트 wise.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디스컨티뉴티 포인트만 빼고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얘를 여기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베리어블의 CDF의 컨티뉴어스 포인트 X에 대해서 CDF의 시퀀스가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오브 펑션즈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푸리에 시리즈 할 때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참 포인트 와이즈 다 수렴하는 거예요. 깁스 비남이라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디스컨티뉴티가 있으면 가운데 점으로도 가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빼고 이렇게 될 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증명을 하려면 여기서 요걸 증명하려면 in probability convergence가 in distribution convergence라는 걸 보이려면 결국은 CDF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수렴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CDF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XN의 CDF는 probability of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요 in probability convergence를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probability of 이렇게 씁시다 일단. 그래서 XN이 X 이하예요. 뭐 이거 정의죠. 자, 그런데 이것도 또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극한에서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방법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이 시퀀스가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또 스퀴징 하는 거예요. 제의 어퍼 바운드 시퀀스를 구하고 로어 바운드가 되는 시퀀스를 구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n에 대해서 저기서 n짜리를 여기 딱 넣으면 이렇게 되는 두 개를 시퀀스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 거는 뭐예요? 요 시퀀스가 수렴해서 X의 CDF로 가고 X에서 캐피탈 X에 요 시퀀스도 수렴한다는 걸 보면 가운데 건 자동으로 스퀴징 돼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써놓고 한 번은 어퍼 바운드, 한 번은 로어 바운드를 얻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려는 게 어떻게 보이면 제일 좋으냐 하면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첫 번째가 해야 될 게 이제 어퍼 바운드인데 어퍼 바운드니까 얘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했듯이 얘보다 크면서 얘를 포함하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얘를 이렇게 쪼개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in probability로 컨버지 한다는 걸 쓰기 위해서는 x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어떤 거를 여기다 써서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봅시다. 이게 콤마는 AND죠, AND.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이벤트는 유니언 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죠. 그 다음에 디스조인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예요? 토탈 프로바빌리티 같은 거죠. 토탈 프로바빌리티 할 때 우리가 쪼개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죠. 요거랑 요거로 파티셔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베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텀에서 얘를 없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봐요. 자, 이 이벤트는 이 이벤트랑 어때요? 자, 이게 AND라고 그랬잖아요. AND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 부등호를 여기다 쓰고 이 부등호를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거 AND 이거니까 더해도 되죠. imply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맞아요? 자, 이게 각각보다 크죠? 작나요? 포함하죠. 이 경우를. 그렇죠? 이거 AND 이것보다 이게 더 큰데다가 여기다가 어때요?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하면 어때요? 요거는 절대값 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거 이상이 이것보다 크거나 이거의 마이너스가 이것보다 작거나 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되니까 요 이벤트보다 이 이벤트가 또 커지죠. 크거나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없애도 이게 AND니까 요거 하나만 남긴 게 더 커져서 이렇게 되고 요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X의 CDF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전에 했듯이 똑같이 자, 이렇게 되니까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n을 쭉 키워보세요. 그러면 convergence in probability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가죠. 그럼 여기는 엡실론만 남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간다고 하니까 엡실론을 그 후에 줄이면 되죠. 그러면 얘는 점점 줄이면 어퍼 바운드는 CDF로 가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냥 right continuous 하니까 여기서 엡실론을 쭉 줄이면 이게 fx of x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됐어요. 이제 로어 바운드를 해봅시다. 그래서 로어 바운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 베꼈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나. 얘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퀄인가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정이고, 그렇죠? 정이 엡실론 양수예요. 그다음 여기서 요것과 요것은 어때요? 서로 엡실론 잘못 썼네요. x죠, x. 어때요? 이 두 이벤트는 어때요?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파티션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퍼 바운드에서 이쪽에다가 이게 나타나게 해야죠. 맞습니까? 이게 이거니까. 자, 그러면 어디를 지우면 되겠어요? 지금 얘가 지금 보이죠? 눈에. 그래서 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이제 어퍼 바운딩을 해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은 로직으로.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데는 PR이라고 쓰고 P라고 써서 막 미안한데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자, 이렇게 되니까 자, n을 무한대로 쭉 보내면 이제 얘는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엡실론을 무지 작게 하면 얘는 어디로 가요? 주의할 건 뭐죠? 저게 right continuous 하니까 실제로는 left limit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이 뭐였어요? x가 point of continuity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게 잠깐 어디 있어요? 예, 요게 엡실론이 0으로 가면 그러니까 n을 먼저 무한대 보내고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됐죠. 증명이 됐어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정의는 배웠고 서로 임플라이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배웠어요. 네, 배웠는데 그래서 어쩌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처음 배울 때 그랬어요. So what? 도대체 그래서 어쩌잔 말이냐 그랬는데 이그젬플을 몇 개 보여줄게요. 이 이그젬플이 특히 이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이 제일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래요? 일단 CDF를 다루잖아요. CDF를. 맞아요? Abstract Probability Space를 다루지 않잖아요. 그냥 CDF가 컴포즈하면 끝나잖아요.
맞아요? 일단 제일 쉬워 보이고 또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in convergence에서 뭔가를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almost sure convergence 증명이 쉽게 되면 그냥 끝나잖아요. imply 하니까. 또는 그냥 expectation 해서 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0으로 간다는 거 보여도 증명이 끝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록 almost sure convergence, piece mean, improbability 막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리미트, 그러니까 convergence in distribution만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는 뭐 그냥 있는 장식에 불과하죠.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가. 특히 통신할 때.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xn이 x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D 이렇게 쓰기도 해요. 위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in distribution converge 한다는 게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되느냐. 물론 첫 번째는 정의가 뭐예요? CDF의 시퀀스가 모든 리미트 되는 랜덤 베리어블 CDF의 포인트 오브 컨티뉴어티에서 수렴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뭐냐면 쟤는 뭐였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n번째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한 다음에 k 극한을 구하는데 그것이 나의 타겟이 되는 리미트 랜덤 베리어블의 CDF의 포인트 와이즈. 알겠어요? 무슨 유니폼도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모든 점에서 포인트 와이즈 수렴하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이 convergence in distribution만 증명하려고 할 때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걸 씁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 그래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Gaussian approximation to binomial. 맞아요? 그거 여기 속하거든요.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이 왜 in distribution convergence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Poisson approximation to binomial도 있었죠. 걔도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나가 있어요. 책에 그대로 있고 그냥 쭉 따라가 보면 돼요.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요? CDF의 시퀀스로 하지 않아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이 특히 뭐 아까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이었으면 가우시안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간다는 걸 보여요. 또는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 타겟이면 파송 랜덤 베리어블의 CDF로 간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이걸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보는데 자, 잘 보세요. for all이에요. for all. 사실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걸 증명하기 매우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저도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 자체는 매우 중요해요. 이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파라메터가 굉장히 큰데 충분히 커요. 수렴이라는 건 충분히 큰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충분히 큰 n 값에 있어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어떤 디자인을 하는데 뭐 어떠할 확률 이런 걸 구한다고 해보세요. finite n에 대해서. 하지만 충분히 큰. 그런데 이 랜덤 베리어블 xn의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finite한 n, 하지만 큰 n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확률이라고 하는데 여기 expectation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확률과 expectation이 무슨 상관인지는 알죠? 그 indicator 펑션을 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확률은 expectation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expectation 뿐만 아니라 확률 구하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떠할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어떤 시스템에서 n이 충분히 큰 finite number일 때. 그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 계산 안 하고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가깝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확률을 구할 때 어떤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인데 페일리어가 일어날 확률 n이 finite고 충분히 클 때 뭐 그거 이그젝트하게 구하기는 어려워도 인발브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어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의 리미트 랜덤 베리어블에 in distribution 센스로 컨버지만 하면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이 값은 이거랑 충분히 가까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런 논문을 주로 쓰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걸로 할게요. 자, 이 포인트가 P이고 이 포인트가 마이너스 P예요. 그래서 확률이 각각 2분의 1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스퀘어 루트 안 돼. 큰일 났네. 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까지는 해야지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굉장히 간단한 통신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딱 관찰을 했더니 데이터 비트에는 스퀘어 루트 P가 곱해져 있어서 이게 1-1이에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노이즈는 예를 들면 가우시안 노이즈예요. 그래서 B는 1-1이고 N은 예를 들면 뭐 제로민 시그마 스퀘어 인 가우시안 노이즈고 요 NI가 인터피어런스인데 NI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NI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XI는 IID하고 XI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합시다. IID하고 그러니까 B1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0이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죠, 이 값은. 맞아요? 바이노미얼이 0, 1이잖아요? 1이면 1이고.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얘도 1-1의 인터피어런스예요. 1-1. 맞아요? 얘도 1-1인데 이게 n개 있으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분포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봐서 알겠지만 저거 다 더하면 어때요? 가우시안 비슷해지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n이 충분히 커요. 그 다음에 얘의 여러분이 성능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시스템의 성능을 알고 싶으냐면 bit error rate 성능을 알고 싶은데 이게 probability of 어떻게 돼요? y가 yn이라고 했나요? y가 예를 들면 0보다 작을 확률 언제? b가 1일 때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tail probability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길 텐데 요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걸 error probability라고 하잖아요. error probability도 어때요? indicator 펑션 쓰면 expectation으로 나타낼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충분히 큰 n일 때 제가 에러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 계산하려니까 되게 복잡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가 yn이라고 할까요? n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n이랑 다른데 큰일이네요. 인덱싱이 막 헷갈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얘로 바꿔서.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얘는 0으로 가요. 그냥 보세요.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n분의 2배의 sum of xi 빼기
n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n개 있으니까 npq 하면 어때요? 2분의 1씩이니까 베리언스가 n 곱하기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n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의 베리언스는 4n분의 1이 되죠. 물론 2 곱했으니까 4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0으로 가요. 베리언스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가 0으로 가면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민 스퀘어 센스로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 맞아요? 그럼 인 디스트리뷰션도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인터ference 없는 거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여기서 얘를 다시 쓰면 어때요? 스퀘어 루트 큰일이에요. n의 인덱싱이 어디 갔어요? ni에 그렇죠? 이렇게 썼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요 녀석을 이렇게 바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sum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녀석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녀석이 가우시안 0, 1으로 가요. 이거 보일 수 있거든요.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 쓰면은. 여러분 숙제에서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충분히 큰 n이니까 n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얘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가우시안이었잖아요. 얘를 가우시안으로 바꾸는데 어때요? 요거 곱하기 가우시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큐브 펑션을 써서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방법이죠.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왜 n이 아직도 있느냐, 이거 보안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거나 이럴 때는 인 디스트리뷰션만 돼도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가 그냥 리플레이스해서 막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경우에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근데 더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그냥 하고 당연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결국 또 못 끝냈네요. 그렇죠? 예. 오늘 섹션 7의 4를 계속 하고 있고, 예. 수요일 날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7의 5, 그 다음에 9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죠.